사진 촬영이란 외로운 작업이고 그 사진들은 아름다워야 하지만 아름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안, 고립, 두려움의 근본적인 경계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사진들은 억압과 내적 불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일상생활과 연극적 효과를 결합한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한적한 교회 풍경은 낯설고 이국적입니다. 저는 그리움과 욕망으로 그것들을 촬영합니다. 저의 거의 모든 사진들은 관음증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자신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테이지드 포토그래피, 즉 연출 사진의 대표적 사진작가인 그레고리 크루슨이 한 말입니다. 1962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예일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오늘날에는 그곳의 교수로서 일하며 사진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레고리 크루슨의 예술은 전통적인 사진의 경계를 넘어 일상이 신비로워지는 세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며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인간 감정의 깊은 내면과 일상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신비를 탐구하게 해주는 숨막히는 순간을 포착한 서사라는 평을 받는 작가입니다. 1960년대부터 영화나 연극, 조각의 영향을 받은 컨템포러리 포토가 등장하는데 이는 사진은 더 이상 진실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 대표적 사진가가 그레고리 크루슨으로 평범한 미국인의 삶과 불안하고 묘한 분위기가 혼합된 영화같이 연출된 사진을 제작했으며 그런 그의 작품은 고립, 아름다움, 불안이라는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사진 시리즈로는 트와일라이트와 장미 아래서입니다. 트와일라이트는 인간과 사회의 소외와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크루스는 여러 주요 아티스트들에게서 예술적 영향을 받았는데 다이앤 아버스의 소외된 인물들의 초상 사진과 에드워드 호퍼가 그린 미국 풍경 속에 고립된 인물들을 묘사한 그림은 크루슨의 시각적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영화 제작자들로부터도 영감을 받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데이비드 린치, 알프레드 히치콕의 작품은 크루슨의 사진 접근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을 추가하자면 예일대학교 미술대학원 사진학과 교수이자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의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인 봉준호 감독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작년 2025년 5월에 봉 감독을 예일대학으로 초청해 공개 대화를 나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는 크루슨의 예술적 비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는 이러한 요소들을 세심하게 무대화된 장면에 통합하였고 그런 그의 사진 세계는 전통적인 사진의 경계를 넘어 일상이 신비로워지는 세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는 외로운 인물들과 생기 없는 거리, 압도적인 고요함으로 가득 찬 도시를 그렸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된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인 그가 바라본 20세기 뉴욕의 모습이었습니다. 2014년 휘트니 미술관은 그레고리 크루슨, 필립 노르카 디코르시아, 윌리엄 에글스턴, 스티브 피치, 토드 히도, 스티븐 쇼어 등 6명의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에드워드 호퍼와 포토그래피라는 전시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진작가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크루슨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는 우리 일상의 드라마, 감정을 자극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힘인 파토스 그리고 비참함에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크루스는 현대 미국 생활의 모호함과 불안, 역설을 탐구하기 위해 뉴잉글랜드의 웅장한 풍경을 배경으로 마법 같은 타블로를 제작해왔습니다. 오피리아 같은 오래된 명화, 20세기 중반의 사실주의 요소를 능숙하게 혼합한 크루슨의 대규모 이미지들은 영화처럼 제작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야기를 전달되기보다는 하나의 이미지로 전달된다고 미국의 모 유명한 미술평론가는 말합니다. 그런 그레고리 크루스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이미지를 제작해내는데 그 20년 동안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과 미국의 사진과 다큐멘터리 전통의 제프 월의 영향, 스티븐 킹의 문학 작품과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데이비드 린치는 그의 작품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와는 반대적 개념인 컨스트럭티드 포토그래피 또는 스테이지드 포토그래피,
그리고 미장생 기법, 즉 연출 사진 기법을 30여 년 동안 사진 작업에 도입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컨템포러리 포토의 대표적 사진가 중 한 명인 미국의 그레고리 크루슨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앞으로는 서서히 컨템포러리 계열의 사진가나 화가 속에도 곁들여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스테이지드 포토그래피 또는 컨스트럭티드 포토를 작업하는 사진가라면 존 에버렛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인 오피리아의 오마주도 작품 목록에서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진은 오랫동안 세상을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도로시아 랭처럼 진실을 베꼈던 사진가들과 안셀 아담스처럼 있는 그대로의 현실, 즉 자연을 리얼하게 그려낸 사진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현대에 들어서자 작가 자신만의 메시지를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론이 다양하게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이 구축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컨템포러리 포토가 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술에서 사진의 입지를 굳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 중 한 가지가 초현실주의적 표현이었는데 이런 추상적 시각의 사진이 만레이 등에 의해서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오라마 포토도 등장하게 됩니다. 1822년에 선을 보였던 디오라마 또한 사진 세계에서 현대적 해석으로 재탄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셀블러드 어워드 수상자인 일본의 스기모토 히로시도 대표적 사진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무리 가짜라고 하더라도 사진에 찍히면 진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미술에 관여하고 있던 평론가나 화가들이 사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진을 미술로부터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진은 미술관의 한 구석이 아닌 사진 전용 전시 공간이 독립적으로 마련되기 시작되었는데 그 무렵은 셔먼이나 프린스 그리고 저와 제프 월 같은 전 세대의 사진가들 그리고 이후 포스트 모던을 거친 현재 일러스트레이션으로서의 사진과 그 외의 모든 사진 이 두 가지로 구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스티븐 쇼어는 말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1995년에 도쿄 사진 미술관이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작년 2025년 5월에 서울 도봉구 창동에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라는 사진 전문 미술관이 개관되었습니다. 물론 1947년에 개관한 미국의 조지 이스트먼 사진미술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컨템포러리 포토는 주로 퍼포먼스나 컨셉추얼 아트, 즉 개념 예술과 관련된 형태로 전개되었지만 특히 연극성을 극한까지 추구한 사진가 신디 셔먼과 그녀와 비슷한 유형의 일본 사진작가 모리무라 야수마사 그리고 난 골딘의 자서전적 작품 등 스테이지드 포토그래피의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현대사진 컨템포러리 포토의 주춧돌을 놓은 사진가, 다른 말로 새로운 표현에 도전한 사진가를 지목하자면 컨셉추얼한 셀피로 유명한 신디 셔먼, 사적인 일상을 담담하게 기록한 일기 영화를 스틸 포토로 제작한 조너스 메커스, 그리고 파인아트 포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독일 출신 사진가 줄리아 플러튼 베튼, 특히 줄리아는 우리나라를 소재로도 촬영한 여성 사진가로 그녀 작품에는 독특한 기묘함이 숨어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줄리아는 스스로 제프 월, 그레고리 크루슨과 다른 훌륭한 사진가들, 거기다가 무명의 사진작가들에게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그레고리 크루슨의 작품의 경우에는 한 장의 사진 안에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서 몇 시간 동안 바라보며 그 스토리를 읽게 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작가들은 사진과 미술이라는 카페에 모두 소개해 놓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진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피사체를 어떻게 파악해 찍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찍혀 있는가에 관심을 두게 되며 대개 사진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시각적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언급한 스티븐 쇼어는 시각인식의 메타 차원, 즉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나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사진화했다고 합니다. 스테이지드 포토, 컨스트럭티드 포토 또는 딜렉토리얼 포토라는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본 채널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해 올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스테이지드 포토를 이야기하자면 많은 포스트 모던 사진작가들이 등장해야 합니다만 여기서는 시간상 중요한 사진작가 몇 명을 소개하는 데 그치겠습니다. 스테이지드 포토는 스트레이트 포토와는 반대인 연출되어 만들어진 사진을 말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구성사진, 연출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을 피사체로 하는 기존사진, 즉 스트레이트 포토와는 달리 스튜디오나 특정 공간에서 허구의 사물이나 공간, 스토리를 구성해 촬영하는 사진 기법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기법으로 현실 재현이라는 사진의 기존 상식에 도전하고 작가의 상상력을 사진으로 표현하려는 것으로 적지 않은 작가들이 이 기법을 이용해 사진 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폴 게티 미술관의 디렉터인 웨스턴 네프에 따르면 그 당시 이런 경향은 기존의 찍는 사진에서 벗어나 만드는 사진으로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르에서는 카메라 앞에 펼쳐진 선택된 장소와 세트, 오브제, 거기다가 인물들을 사진가의 의도대로 배열하고 그곳에 선택된 인물들을 딜렉트하면 그 장면들이 하나의 무대가 되고 배우가 되는데, 사진가들이 감독 역할을 하며 조명이나 소품, 구성 요소들을 컨트롤하여 특정한 사회적, 감정적 또는 초현실적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재미난 점은 미대 출신 작가가 많은 것도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본 채널에서도 이미 20세기 사진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진가 매트 립스의 작품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에 컨스트럭티드 포토그래피 작가가 많이 배출된 것은 사진의 객관적 기록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시기로, 이들 사진가들은 현실과 허구 사이의 유희성을 베이스로 하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어 신디 셔먼처럼 치장되고 연기된 자기 모습을 주제로 한 셀프 포토그래피나 우리나라의 세계적 보이그룹인 BTS의 앨범 자켓이 자신의 작품과 닮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베르나르 포콘처럼 인물이나 마네킹을 디오라마처럼 배치해 장면을 연출하고 샌디 스코글랜드처럼 정교하게 세트나 인물을 배치하는 등, 작가들은 허구를 현실처럼 보이기 위해 무대 장치를 만들고 다양한 연출을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상 스테이지드 포토와 포토그래퍼에 대해 본 영상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이어서 소개해드릴 필립 로르카 디코르시아의 작품 세계에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진작가로 근래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이지영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지영 작가는 홍익미대 시각디자인학과 출신입니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클릭과 구독, 힘이 되는 멋진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